新年快乐, 猪年大吉.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파고다 어건 HSK 전문 강사 권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2019년 HSK 첫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4급 쓰기 배열 파트 문제를 제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4급 어휘를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본 어순과 그리고 특수어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기본 어순 같은 경우는 총 10문제 중에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법 같은 경우는 10문제 중에서 2~3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어순과 그리고 특수어법 중에서도 겸어문을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기본 어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국어의 기본 어순 다 아시다시피 주어, 수러, 목적어 기본 어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경우에는 수러를 가장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수러는 바로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것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사 바로 뒤에 붙는 아이들 러라든지 저 혹은 꼬 이런 단어들이 일단 힌트로 보이실 거예요. 이런 단어 아니라면 조동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일단 수러는 동사겠구나. 그러면 수러가 동사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 뒤에 목적어도 잡을 수 있겠다. 그거까지 같이 연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수러 자리에서 만약에 형용사가 사용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형용사 앞에 우리 습관적으로 자주 붙이던 그런 정도부사들 있죠? 그런 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수러를 찾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러와 어울리는 주어랑 목적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주어랑 목적어는 대부분 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주, 술, 목을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만 끝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본 어순 주술목에다가 주어와 목적어 앞에서 사용되는 이런 꾸며주는 관형어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관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쩌나 나 그리고 수량구 그리고 더 이런 단어들이 힌트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보일 경우에는 주어랑 목적어 앞에 놔야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랑 목적어는 보통 명사가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럼 저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명사 앞에 놓아주고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 앞에다가 위치시키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어서 수러 앞에 사용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라는 아이들인데요. 부조전이라고 외워볼게요. 부조전. 부사, 조동사, 전치사의 위치는 바로 수러 앞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수러 뒤에 사용되고 있는 보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수어법으로 간주가 되어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 술, 목에서 주어와 목적어 앞에 사용되는 관형어 그리고 수러 앞에 붙는 부사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면 기본 어순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기본 어순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제시어들이 한번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뭘 찾아야 된다? 수러부터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쵸? 수러가 어딨나 한번 쭉 찾아봤더니 수러에 대한 힌트가 보여요. 바로 꾸어란 단어가 보이시죠? 수러 힌트 바로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힌트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당연히 수러가 되겠네. 그죠? 그때 이 수러는 찡리라고 해서 경험하다 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꾸어라는 표현은 경험이니까 경험의 의미를 가리키니까 찡리고 경험한 적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험한 적 있다. 여기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경험한 주어와 경험을 뭘 했는가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험하다와 어울리는 짝꿍 단어가 하나 보이고 있어요. 바로 失败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经历失败 하게 되면요. 보면요. 经历 경험하다, 失败 실패를 경험하다. 짝꿍어휘 같이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수러 찾을 수 있어. 다시 한번 经历过 경험한 적 있다. 失败 실패를 경험한 적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제시어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几乎都 라는 단어. 几乎라는 단어도 부사로 사용돼서 거의라는 뜻이고요. 또라는 표현도 모두의 부사예요. 그렇다면 일단 부사네. 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러 앞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어 보시는 거예요. 所有的 아이고 더가 보이네요. 더가 나와 있다는 건 뒷단어 명사라는 힌트죠. 그렇다면 이 명사는 당연히 남아있는 주어가 되겠네.
그쵸? 앞에 있는 이 所有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더라도 일단 주어는 벌써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경험한 적 있다, 실패를 경험한 적 있다. 연결되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所有라는 표현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경험한 적 있습니다. 실패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시어 바로 几乎都 부사들이 남아있죠. 부사의 위치는 수러 앞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所有的人几乎都经历过失败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다. 이해되시겠죠? 너무 간단하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기본 어순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제시어 한번 볼게요. 제시어 한번 쭉 스캔해 봤더니 여러분들은 먼저 다시 한번 힌트 단어 찾아주셔야 돼요. 힌트 단어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比较라는 부사가 보여요. 比较. 이 比较라는 표현은요. 비교적이라는 부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뒤에 형용사랑 자주 따라 나와요. 형용사. 그래서 비교적 어떠어떠하다. 비교적 어떠어떠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빠르게 형용사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더가 보인다. 더 뒤에는 일단 명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껴주시고 下个学期라는 단어는 다음 학기. 다음, 칭송 바로 형용사 보이네요. 수로 찾았어요. 그쵸? 그럼 바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比较轻松, 비교적 칭송하다, 비교적 수월하다 라는 뜻이 되겠다. 그죠? 그럼 여러분 수월하다라는 표현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 잡을 수 없겠다. 그죠? 그렇다면 나머지 제시어들을 전부 다 앞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비교적 수월하다. 연결되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제시어 봤더니 수업이 보이네요. 그러면 뭐가 수월하겠어요? 수업이 수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이 比较轻松, 비교적 수월합니다. 근데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일까요? 바로 다음 학기의 수업이 되겠죠. 다음 학기의 수업은 比较轻松,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시 한번 정답 한번 볼게요. 下个学期的课比较轻松. 다음 학기의 수업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동사랑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목적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형용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 나머지 제시어들 전부 다 앞으로 끌어내버리자.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특수어법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주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겸어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구조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중국어의 기본 어순 뭐라고 했더라? 바로 주, 술, 목 기본 어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재밌게 이 목적어가 또 하나의 주어 역할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숫자를 걸어놨어요. 주어 1, 수어 1, 목적어 1. 근데 이 목적어가 또 하나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주어 2, 수어 2, 목적어 2. 그래서 한 문장 속에서 목적어와 주어의 역할을 같이 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문장 구조의 이름을 바로 겸어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를 같이 겸할 수 있다. 겸어문. 그러면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이 겸어문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요. 바로 첫 번째 수로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바로 겸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4급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겸어 동사는 바로 랑과 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랑이라는 단어와 쉿이라는 한자가 보였다. 무조건 겸어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겸어문의 틀은 다시 한번 주어 1, 수어 1, 목적어 1. 그리고 주어 2, 수어 2, 목적어 2. 요 어순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어문의 특징 살짝만 살펴볼게요. 겸어문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역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역이 뭐예요?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시문 한번 살펴볼게요. 老师让我们做作业. 让 보인다. 그쵸?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让 시키다. 我们 우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이라는 표현은 바로 목적어 역할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我们做作业 뒷문장 다시 살펴봤더니 우리가 합니다. 숙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我们의 의미는 주어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속에서 진짜네 목적어와 주어 역할을 같이 겸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겸어문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 바로
앞단어, 바로 앞동사 랑이라는 겸어동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보시면 선생님이 우리를 시켜요. 우리가 숙제하게 시키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숙제하게 합니다. 숙제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부정부사와 조동사의 위치예요, 여러분. 부정부사랑 조동사의 위치는요. 꼭 암기하세요. 겸어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겸어동사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랑이나 혹은 쉿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예시문 한번 볼게요. 빠바, 아버지는요. 부랑 띠디, 부랑랑 나왔네. 시키다, 띠디, 남동생을 시키다. 근데 남동생이 찬지야 비쌀, 남동생이 참가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뿌가 사용이 되면서 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면 아버지는 부랑 띠디, 남동생을 시키지 않았다. 남동생이 찬지야 비쌀, 시합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정의 위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자꾸 시합에 참가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지야 앞에다가 뿌를 쓰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부정의 위치는 무조건 겸어동사 앞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징리, 사장님이란 뜻이죠. 사장님은 想让他, 랑 또 나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수로 보일 거예요. 让他, 그를 시킨다는 거죠. 그가 回家休息,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想이라는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사장님은 그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금 동사가 두 번 나오는데요. 동사가 이렇게 두 번 나올 때는 동작의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쉬겠죠. 그쵸? 그래서 사장님은 그를 시켰습니다. 그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은 여러분 수러이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수러이가 형용사로 사용될 땐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헌을 붙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를 넣어주세요. 정도부사라는 말이 어렵다. 대표적인 헌이란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헌. 매우, 아주 이런 뜻이 있죠. 예시문 볼게요. 这个消息, 이 소식은요. 使我很失望. 여러분, 失이라는 단어 보인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수로 뭐가 있나 봤더니 失望 보이시죠? 그럼 이 소식은 나를 시킵니다. 내가 失望, 실망하게 시키다. 근데 失望이라는 표현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헌 붙이면 끝.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이 소식은 나로 하여금 매우 실망하게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바로 실전 문제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시어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여러분 랑이 보인다. 랑이 보이면 무조건 요 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틀 다시 한번 주어 1, 겸어동사, 목적어 1. 근데 그 목적어가 다시 하나의 주어가 됐었죠. 주어 2, 수러 2, 목적어 2.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겸어동사를 먼저 챙겨 오시는 거예요. 시키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 주어랑 뭐 목적어이자 주어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두 번째 수어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수어 뭐가 있나 봤더니 非常 매우라는 뜻의 힌트가 보이시죠? 失望 방금 봤던 거네요. 그러면 전체 첫 번째 주어 1은 목적어를 시킵니다. 주어 2가 매우 실망하게 시킨다. 이렇게 연결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우 실망하다와 어울리는 주어 2를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 첫 번째 주어가 아니라 두 번째 주어를 먼저 찾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매우 실망하다의 대상 찾으러 가볼게요. 我, 나란 단어죠. 比赛结果, 比赛, 시합, 结果, 결과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실망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겠죠. 我非常失望. 내가 매우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주어 뭐가 될까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比赛结果, 시합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시합 결과가 시키다, 나를 시키다. 내가 매우 실망하게 시키다. 연결되시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답 정리해볼게요. 比赛结果让我非常失望. 시합 결과는 나로 하여금 매우 실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제시 한번 쭉 살펴봤더니 랑이 보여요. 그렇다면 무조건 순서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랑 끌고 오시고 두 번째 수로 찾으셔야 되겠다. 두 번째 수로 찾으러 가볼게요. 첫 단어 这个消息 이 소식이라는 표현이죠. 다음 두 번째 大吃一惊 찡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요. 이 찡이라는 한자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깜짝 놀라다 생각하셔야 돼요. 놀라다, 깜놀하다, 깜짝 놀라다. 그럼 여러분들은 大吃一惊 찡 보자마자 놀라다 두 번째 수로 챙겨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깜짝 놀라는 대상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놀라는가? 누가?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가볼게요. 다음 所有的人 모든 사람이라고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제시어가 지금 소식이란 단어와 사람이란 뜻인데 뭐가 놀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놀라겠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다. 그럼 전체 주어는 당연히 这个消息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시켜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시키다 라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전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这个消息让所有人大吃一惊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랑이란 단어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랑.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감사하다. 앞에 전체 주어. 목적어이자 두 번째 주어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틀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시키다, 나를 시키다, 내가 두 번째 수러하게 시키다. 두 번째 수러 빠르게 찾으러 가볼게요. 첫 단어 봤더니 통지이라는 통지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별표. 그 이유는요. 이 통지라는 동사는요. 너무 특이해. 뒤에 목적어를 두 개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 그리고 사물 목적어 순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통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통지하다. 그쵸? 그러면 이런 힌트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다음 大家 모두란 뜻이죠. 다음 下午2点集合 오후 2시 집합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수러 뭐가 되겠어? 두 번째 수러. 통지 밖에 들 수가 없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나를 시키다. 내가 통지하게 시키다. 말 되네요. 그죠? 그러면 통지 뒤에 따라 나올 목적어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통지란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두 개 잡을 수 있다면서 사람에게 사물을 통지하다. 딱 마침 사람과 사물이 나와 있어요. 바로 모두에게 오후 2시 집합을 통지하게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老师让我通知大家下午2点集合. 저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은 나로 하여금 통지하게 했습니다. 모두에게 오후 2시에 집합할 것을 통지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기본 어순과 그리고 겸어문이라는 어법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단어만 살짝만 더 외우시면은 좀 더 높은 고득점으로 탈 수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것은 4급 어휘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기본 어순 저랑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수러 자리에 동사가 나왔을 때는 동사와 어울리는 목적어는 무엇인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수러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는 그 뒤에 목적어는 사용할 수 없어. 그거까지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특수어법 중에서도 겸어문 굉장히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 첫 시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짜요!